자, 다들 계시니 진행하도록 하죠. 자, 방금 세일 범위보다 조금 큰 개념이 뭐냐면, 그 화면 상단에 보시면 알파벳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 여기를 열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열머리글. 열머리글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역삼각형 형태의 하살표, 검정 하살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요 포인트의 이름을, 요 하살표 이름을 선택기라고 그랬습니다. 특정 열머리글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두시고 클릭 동작, 선택기 포인터 올려두시고 클릭 동작을 쓰시면 칸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자, 한 개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생활에 쓰는 거면. 엑셀에서는 여기를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엑셀은 열. 자, 그 다음, 왼쪽 편에 보이시는 그 회색 영역,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왼쪽 영역이 보일 겁니다. 1부터 20 증가하는 번호 형태. 우리가 뭐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쓰는 표현은 아닌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는 1부터 20 증가하는 이런 번호 형태를 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실 텐데 어쨌든 엑셀 프로그램 쓰시다 보면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라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런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행머리글이라고 해요. 행머리글. 행머리글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검정색 하살표가 보일 겁니다. 이 하살표 포인트의 이름을 선택기라 그러고요. 그리고 폰트를 쓰시다 보면 저 포인트의 변화가 심하죠. 저 포인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여기 가면 이렇게, 여기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여기 가면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저 형태만 잘 알아도 폰트 프로그램 절반은 다 배우신 겁니다. 원래. 그래서 어느 포인트일 때 어떤 명령을 써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게 일단은 좋긴 한데 일단 뭐 익숙치 않으면 힘드니까. 자, 어쨌든 선택기를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요 영역. 요 영역을 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식 명칭은 줄이 아니고 행입니다. 행. 엑셀에서는 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이런 그다음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써야 돼. 자, 여러분들 화면 기준과 제 화면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화면 배율을 100% 기준이라고 이렇게 맞춰 놨을 때 여러분들 화면과 제 화면 뭐 같겠죠. 이제 100%면 여러분들도 배율을 그렇게 조정하지 않았더니 일단 기본 배율이 100%니까. 자, 그러면 여기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하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우스 드래그를 쓰겠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요만큼이고요.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을 선택하거나 열을 선택하실 때 행이나 열을 선택할 때 우리가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선택하지 않고 다른 영역을 이용해서 선택했던 것처럼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하려고 한다. 자, 모두 선택 감출한 게 있고요.
핵머리글과 열머리글이 교차하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응? 여기 보이세요? 요거? 여기. 요거. 여기 요 부분. 요걸 모두 선택 단추라고 표현합니다. 요 단추. 요거. 클릭을 하시면 화면 사이에 다 보이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한다라고. 그래서 요 영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시프트라고 그러는 시프트. 요런 시트의 이름을 달고 있는 여기 제 화면 기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요 구조를 시트 탭이라 그러고요. 시트 탭에 표시되어 있는 저게 시트 이름이라고 합니다. 시트 이름. 그러니까 영문으로 시트 1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 부분 시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시트가 지금은 자극을 한 개밖에 없지만 저 시트는 한 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물론 몇 개까지 존재하냐면 255개까지 존재하는데 존재할 수 있긴 한데 실제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쓸 이유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서 마우스 드래그 동작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몇 개의 행이 있을까요? 몇 개의 열이 있을까라는 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알면 뭘 알 수 있죠? 우리 교재 지금 행의 개수, 열머리걸, 6페이지에 행머리걸, 열머리걸에서 개수가 나와 있다고요. 행개수, 열개수가 6페이지에. 행개수와 열개수를 알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오케이. 길이를 알면 우리는 면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셀의 개수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보면 열개수가 16,000개가 넘을 거고 행의 개수가 100만 개가 넘을 겁니다. 곱하면 얼마큼 나올까요? 암산. 이제 열심히 넘었잖아요. 이제 머리가 활발히 움직이기 시점 아닌가요? 170억 개쯤 됩니다. 170, 실제 170,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기다려보세요. 혹시 잠 안 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양 한 마리, 두 마리 하지 말고 셀 한 개, 두 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엑셀 배울 때. 왜냐하면 왜 이거 아세요? 엑셀을 배우시다 보면 우리가 쓰는 교재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 동영상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유튜브나 그게 보시면 자료가 선택하라고 그러면 줄수가 보통 많아봤자 15, 많으면 한 20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열 몇 줄 가지고 보통 기능을 설명을 하거든요. 기능 설명하는 데는 개수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가 하루에 몇 개쯤 발생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이 엑셀 나올 때 정말 중요한 생각인데 대형마트 가세요. 대형마트 가세요. 대형마트가 언제가 제일 붐비죠? 무슨 요일이? 세일할 때좀 하려고. 뭐, 어찌됐든 제일 붐비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요일이라고 합시다. 10시부터 자정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마트를 몰고 물건을 한번 가시면 얼마만큼 사시죠? 일주일을 양식 사지 않을 거예요. 요즘 형편이 안 좋아. 다니세요. 물가가 너무 가면 한참 경기 뭐 주머니 사정이 한참 좋을 시절에 이만큼씩 샀죠. 후가 나와서 한 개씩 깔고 다녔잖아요. 두 꾸러미를 샀잖아요. 어쨌든 이만큼 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 대마대 가면 카운터 몇 개쯤 있습니까? 그러시면 좀 못해서 무슨 한 10개씩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분기니까 줄 서서 기다리겠죠. 한참 때 생각해보니 영수증 스캐너 떠서 코드 스캐너 떠서 나오는 영수증 길이가 얼마만큼 나오죠? 거짓말 좀 못해서 이만큼 나올 겁니다. 그게 엑셀에 행을 한 줄이 그대로 사셨던 뭐 항목, 횟수, 단가, 그다음 그만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산 항목별로 쭉 이렇게 나올까 이게 이만큼 된다고. 그러면 그 줄이
이만큼씩 차지한다고 할까? 여러분 한 분만 그러면 또 다른 주식 많이 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이만큼 샀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이만큼. 그 말이 그러면 100만 개란 행이 방금 행이 100만 개랬잖아. 그러면 100만 개란 행이 남을까요? 못할까요? 대형마트. 자, 그게 엑셀로 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면 영수증에 있는 내용이 엑셀에 한 행식인데 다 적혀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개의 행이 남을까요? 못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을 안 해봐서. 어디가 또 남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양을 자 24시 영업 마감입니다. 뭐 해야 되죠? 오케이 정산하셔야 되죠.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뭡니까? 돈이겠죠. 총 1매출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하죠? 돈 정산하는 거예요. 이거 장사하시면 안 되겠네요. 장사 오늘 하루하고 때려치울 거 아니잖아요. 내일 장사해야 돼요. 어떻게 뭐 물류창고 연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고 조사해야지 뭐. 근데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목이 터지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라고요? 100만 개라고요. 행이 엑셀에 옮겨놨는데 그걸 안단하실 거냐고요. 금액을 다. 총 매출을 계산하려면 1총 매출 계산하려면 어떻게? 내가 그걸 다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하는데 그걸 일일이 자, 암산, 저 머리가 나고 안 돼요. 계산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기 같은 걸 가져와서 100만 개를 뜬다고요. 가운데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도구가 뭐냐고요? 주 녀석이라고 쳐.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도구가.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프로그램? 그래서 계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계산 프로그램에 엑셀 말고 없냐고요?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아래 한글에도 엑셀이 있죠, 한 셀이라고. 근데 다 같은 유의 프로그램, 똑같은 건데 똑같아요. 그래서 저 녀석을 잘 쓰면 되게 편합니다. 여기까지 관리하지 않은 숫자 관리를 잘 하시면. 비단 뭐 업무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활에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한두 개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처리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 프로그램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엑셀 배우라고 해서 엑셀 그냥 클릭 따라서 잘하세요. 저는 그게 잘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건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가장 배워야 가야 될 키포인트는 방향입니다. 방향. 자, 그때서 세부적인 거 모르면 아까 뭐 안 된다 그랬죠? 자, 다음 시트. 그다음 이런 시트가 모이면 이제 시트가 한 개만 아니고 아까 뭐 255개까지 다 표시가 가능한데 작성이 가능한데 그런 시트가 다 모이면 하나의 모든 시트가 다 모이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뭐라 부를 겁니까? 이걸 이제 엑셀 파일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시트들이 다 모여서 엑셀 파일이라 부를 거고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기호로 표시하면 아까 이렇게 한다 그랬죠. 물론 엑셀 파일을 부르는 명칭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명칭이 이제 요런 표기를 하고 이름을 붙일 때 통합 문서라고 해요. 그러면 통합 문서라 그랬잖아요. 그 문서는 그러면 방금처럼 계산만 하냐고요? 아니요. 이런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문서니까 무슨 작업도 하죠. 그림 같은 것들을 삽입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나. 뭐 오늘 얘는 실습을 해보겠지만. 그 다음에 차트. 도 시중에서 많이 보셨죠? 일상생활의 자료들 보실 때. 그 차트도 출발을 엑셀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차트라는 것들도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도형 삽입 같은 것들도 해보신 경험도 있을 거고, 아량을
이런 문서 작업하실 때도 마찬가지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그림, 차트, 도형 이렇게 나열해 놓은 저런 것들을 왜 따로 나열해 놨냐면 저 녀석들은 셀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아닙니다. 셀에 입력을 할 수 없는 내용물들이라고. 저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그림 개체, 차트 개체, 뭐 도형 개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개체라는 표현은 이렇게. 제가 뭐 이런 용어를 붙인다 해서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고요. 근데 저는 용어는 계속해서 듣기만 하셔도 나중에 익숙해질 거니까. 자, 그러면 교재 6페이지에 있는 뭐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한두 가지 빠져 있긴 한데. 자, 아까 셀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 지금 현재 화면의 기준점은 어딘가요, 여러분들은? A열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네. 저는 안 보이죠. 안 보이 저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뭔가 셀을 선택하려면 합의가 또 되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170만 개, 170억 개래, 죠 170억 개. 자, 저걸 선택하실 때, 자,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을 셀을, 자, 초록색 포인트, 셀 포인트가 있는 이 셀을 부르는 명칭, 셀에는 셀 이름, 셀 주소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셀 주소는 열머리 거를 읽고 행머리 거를 읽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선택해 놓은 셀은 F3셀입니다. F3셀이라고 있습니다. F3셀. 혹시 화면에 F3이라고 보이세요? 제 화면 기준, 제 화면 기준. 여러분 화면 말고요. 여러분 어느 셀을 선택해 저하고 기준이 안 맞으니까. 자, 지금 F3이라고 지금 읽는다 그랬죠? F3이라는 표현이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 부릅니다. 이름 상자. 이름 상자 오른쪽에 있는 요 구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릅니다. 수식 입력줄. 이름 상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중에 셀 주소를 표시해 준다. 자, 수식 입력줄은 데이터 입력, 표현 그대로 수식 입력. 요거 내일쯤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읽을 때는 열머리 걸, 행머리 걸 읽는다 그랬죠. 표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열머리 거를 표기하고 행머리 거를 표기합니다. A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셀 범위 있죠. 셀 범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약 선택했다. 그럼 여기 D2에서 E5까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시작 셀부터 마지막 셀 이런 식으로 땡땡 콜론을 넣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셀 범위 표기 방법입니다. 셀 범위 표기 방법. 그래서 여기까지 화면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잘 알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엑셀을 진행하려면 이런 용어가 밑바탕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하루아침에 이 용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주 쓰시다 보면 들어오는 거고요. 오늘 돌아가셔서 또 복습을 하시다 보면 더욱더 잘 들어오시겠죠. 자, 그 다음 저희들 교재를 펼치기 이전에 자, 지금 사용하신 이건 깨끗한 파일,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파일이죠. 깨끗한 엑셀 파일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자, 깨끗한 엑셀 파일 열게요. 자, 파일 탭에, 아까 잠깐 저장할 때 언급해드리고요. 자, 파일 탭이라는 건 다른 탭들과 조금 성격이 다르게 클릭을 했을 때 리본 메뉴의 명령이 이렇게 다른 명령들이 이렇게 보이는 구조를 가진다면 파일 탭은 필요한 내용 전체가 화면에 나타났다가 아까 뒤로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뭐 파일 백스테이지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파일 탭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녀석이 근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그냥 파일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파일 관리뿐만 아니라 인쇄도 있고요. 어, 파일 닫는 것도 있고 옵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걸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리한다, 파일을 관리한다. 그러면 그 중에 새로 만들기 보이세요? 여기 새로 만들기 파일 탭 클릭 새로 만들기 그러면 오른쪽 화면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새 통화문서 이제 이해되시죠? 깨끗한 엑셀 파일을 만들겠다. 의사표시 클릭 동작 아무것도 더블 클릭 그러면 화면 상단에 임시 이름 통화문서 뭐 이나 통화문서 뭐라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임시 이름이 있을 거고요. 이건 아직까지 정확한 파일 이름은 아닙니다. 임시 이름입니다. 아까처럼 부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엑셀은 엑셀 프로그램은 많은 프로그램이라고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요. 아, 이거 영어 단어로 좀 옮겨 드릴게요. 영어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영어 배운 지가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잘 모른다, 영어를. 네, 스프레드시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계산 프로그램을 영어 단어 스페이스를 번역할 때 계산 프로그램, 이런 경우를 어디서 만나보셨냐면, 워드 프로세서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워드 프로세서. 그거 번역하면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종류 중에 하나가 뭐죠? 아래 한 걸 MS 워드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프로그램 스페이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엑셀 프로그램이고,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깨끗한 파일 자, 아까 계산 프로그램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까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디다 입력한다고요? 셀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 뭐? 자, B2셀을 선택하시고, 대륙이면 교재에 있는 대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자, 그리고 엔터. 엔터키를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 자료를 수정해야 될 경우, 수정하실 때는 F2번 키를 이용하시죠. 자, F2. 그러면 셀 선택, 항상 기본은 셀 선택, F2. 그리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자, 요 상태에서 뭐 필요한 내용을 입력, 수정, 편집. 제가 지금 총 8장을 입력을 했죠. 뭐 혹시 키보드 입력이 잘 안 돼서 6장만 입력했었다. 그럼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길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래요. 자, 그리고 작성 완료가 되면 엔터.
자, 그 다음 수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나중에 오후에 물어볼 겁니다. 자, 셀 선택. 이번에 요 기능은 더블 클릭 방식은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데이터 위에 뭐 포인트 올려두시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러면 그 더블 클릭하는 위치에 커서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용 수정. 아무렇게나 입력하시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아무렇게나 입력하는 그 시점에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가 뭐였냐면 신규 회원 명단 작성이었잖아요. 자, 그럼 그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 현재 작업 취소라 그래서 ES키를 누릅니다. 키보드 좌측 상단에 있는 Escape 키에서 ES키를 누릅니다. ES키를 누르면 셀에 있던 그 내용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ES키. 데이터 작업입니다. 데이터 작업.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 수정, 편집할 수 있는 자, 그 다음 셀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고요. 자, 당연히 셀 선택.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용하실 때 지운다라는 키가 뭐가 있죠? 딜리트기 있죠? 어? 보통 이제 공식 명칭은 내용 지우기라고 그러거든요. 자, 셀 선택. 그리고 미래해야 될 명령은 딜리트 키. 딜리트 키. 그다음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을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이름 상자 옆에 있던 수식 입력줄 여기. 에 클릭. 그리고 필요한 내용 입력. 그리고 엑셀에서 셀의 데이터 작업이 끝났다. 완료가 되었다. 엔터. 엔터. 그러면 셀 포인트가 저 초록색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표시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아래쪽 방향만 움직이냐고요? 아니요. 100번 중에 90번은 아래쪽 방향 움직이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방법이고, 나머지 10번 중에 9번이, 100번 중에 9번이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무슨 키를 쓰냐면, 탭 키를 씁니다. 탭 키. 그럼 100번 중에 나머지 한 번은 뭐냐고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왼쪽이나 위쪽으로 가는데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움직이실 때는 Shift 키를 누릅니다. Shift 키가 반대 방향입니다. 왼쪽 Shift 키를 누르시고 엔터. 왼쪽 Shift 키를 누르시고 왼쪽 엔터.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위로 가면 돼, 위로. 그다음에 왼쪽 Shift 키를 누르시고 탭 키를 누르시면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그러니까 Shift 키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메모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무조건 외워서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시간이 많든 적든. 자, 앞에 보세요. 혹시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보기 위한 프로그램, 웹브라우저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식 명칭. 그 중에 종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열어놓은 건 MS 엣지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라는 걸 열어놓았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보는 프로그램. 혹시 아이디 입력하실 때 이렇게 입력을 하시죠? 그 다음 패스워드 입력하실 때 여기 입력란으로 넘어가실 때 무슨 방법 쓰고 계세요? 탭. 그 다음 마우스 클릭. 자, 키로는 마우스 클릭은 기본 동작이니까 키보드로 탭을 씁니다. 탭.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보니까 아이디가 잘못 입력되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때 어떻게 이동하죠? 화살표 마우스 클릭. 반대 방향은 무조건 Shift 키입니다. 반대 방향은 무조건 Shift 키라고요. Shift 키 누르시고 탭 치면 이렇게 아이디 넘어갑니다. 탭, Shift 탭. 그래서 컴퓨터 쓰실 때 방향성에 있어서 무조건 반대 방향 무조건 Shift를 붙인다는 걸 알고 계시면 굳이 뭐 여러 가지를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하나는 뭐 컴퓨터 쓰실 때 좀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수식 입력줄 뭐 내용을 지워야겠다. 그러면 딜리트 전체 내용 지우겠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다시 B2셀 내부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신규 회원 명단 엔터까지. 자, 이제 그 밑으로 갈게요. 근데 사실은 위치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 지금 말 거냐고요. 교재 4페이지에 있는 그런 데이터 자료 내용을 입력할 겁니다.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천천히 같이 할게요. 그리고 실습할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B4셀 선택하시고 성명. 혹시나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갈게요. 같은 속도로. 자, 먼저 달리지 마시고. 자, 일단 밑에 있는 항상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입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방향이 꼭 오른쪽이다, 아래쪽이다 라고 판단은 못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성해야 될 4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는 뭐 같은 성격, 자료의 성격이 같은 방향이 어느 쪽이죠? 아래쪽 세로 방향이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입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혹시 제가 오타가 좀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뭐 틀리면 어떻게 수정하는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자, 성별은 좀 이따 입력할게요. 일단 교재는 4페이지 이제 펼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뭐 할 거냐면 거기 성별 입력할 때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기호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남녀 기호 표시되어 있는 그 작업은 그냥 자 키보드 상에 있는 기호 말고요. 키보드 상에 없는 기호 우리가 특수 문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특수 문자, 특수 기호라고 표현합니다.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교재 11페이지에 보시면 특수기호, 특수문자라고 해서 입력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11페이지에. 그래서 한글 자음 입력하시고 하단키를 누른다. 이게 키워드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한글 자음에 할당되어져 있는 저런 특수기호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자주 쓰시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하시는데, 자, 그 중에 오늘은, 교재에 있는 건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참고 표시 있죠. 참고 표시. 네? 참고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 연배 좀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당구장 표시라고 옛날 같은 요즘 요거는 참고 뭐예요? 참고 표시라고 해요. 참고표 표시라고 하는데 당구장 표시하죠. 자, 저런 작업이 키보드에 없잖아요. 그럼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글 자음미음을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블록이 이렇게 깜빡깜빡 범위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제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화면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나 실수로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지우고 다시 입력하시든지 어쨌든 한글 장미음을 기억부터 기억까지 있는데 그중에 저는 미음을 입력을 했습니다. 왜? 이거 입력하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이 깜빡깜빡거린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한자 키는 키보드 좌측이나 이 키보드가 조금 다르네요. 찾으셨나요? 여러분 다 했어요. 한자 키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 키를 해서 아마 집에 가시면 또, 이 교육장에는 오른쪽에 있는데 집에 가니까 오른쪽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한자 키는 왼쪽에,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상이 다 틀리니까 찾아보셔야 되고요.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마우스 클릭, 필요한 목록 단추나 단추를 이용해서 이동 단추를 이용해서 필요한 기호가 있다면 마우스로 클릭. 뭐 그 정도까지만. 자, 그리고 엑셀이 데이터 입력이죠. 입력이 다 되면 엔터. 자, 그러면 요걸 기본으로, 자, 기존에 저는 C4셀에 데이터가 있는 관계로 치울게요, 저는. 우리 교재는 이제 4페이지, 무조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자, 성별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성별.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남. 자, 가로 열고라는 기호는 키보드상에 있죠. 가로 열고. 자, 그 외에 남자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그게 키보드상에 지금 없죠? 4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그때 한글 자음에 할당되어 있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아마 디귿인가 있을 겁니다. 디귿.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른다. 디귿에 가니까 있네요. 요렇게. 자, 내리는 게 귀찮다. 자, 제 화면 잠깐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내리는 게 귀찮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리는 게 귀찮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확장 단추라고 합니다. 확장. 보기 변경, 확장. 클릭하시면 전체 현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측 하단에 다시 축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단추 찾아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틀리면 수정하시고. 자, 가로 닫고 엑셀 셀상이 작업이 끝났다. 엔터. 자, 라고 입력, 가로 열고. 자, 다시 한번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자, 한글 자음 디귿.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기호 찾으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두 번째 남까지 입력을 하시죠. 기호까지만 입력하시고 잠깐 대기. 혹시 입력하셨으면 지우세요. 지우시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일단 조금만 요만 있어도 기다려서 가겠는데 시간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미처 못 따라오신 게 있으시면 따로 체크해 주시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자, 엑셀 기능 중에 셀 위쪽에 지금 현재 셀 여기 입력하려고 하는 셀이 여기고요. 요 위쪽에 있는 셀 기준입니다. 요만큼 연속해서 있는 요 데이터에 내가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내가 이렇게 특정 글자를 입력을 했을 때 기존에 입력되어져 있던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할 내용이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엔터. 요렇게.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입력. 무슨 장냐면 이겁니다. 남. 내가 입력할 내용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로 열고 한글 자음 디귿 한자 키를 누른다.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앞에 이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준다고 그 내용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기능을 자동화. 엑셀 쓰시다 보면 이런 기능을 만나게 되는데 저게 사람에 따라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표시된다. 그 무시하고 그냥 계속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 다 하셨죠? 자, 그 다음 한자 입력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한자. 이번에는 한글, 한자를 입력을 하시고 자, 제가 셀 위치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국적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칠 거고요. 자, 그 다음 한국 바로 열고 제가 두 가지 방법 같이 할게요. 그 다음 한글 한자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도 한글 한자가 블럭이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한자 선택하시고 한자 잘 모른다고요? 그럼 아무거나 합시다. 저도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블럭이 깜빡깜빡 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오늘 같이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쪽 분들. 아니면 여기 학원 쪽도 마찬가지, 기관 쪽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오시는 분이 한자를 한자로 된 명함을 줄 때 되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한자가 한계가 있거든요. 성은 그래도 좀 많이 봤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이름을 모를 때 어쩔 수 없이 성과 직책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문서를 작업을 하거나 뭐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 어디 먼 장소에 가셔가지고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어를 선택하시고요. 자, 어디 빈 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대한민국이라고 한자로 바꿔드릴게요. 근데 한자씩 대한민국 한글 한자 하나하나씩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면 셀 안에 있는 내용과 셀을 선택하시면 어쨌든 배경이 회색깔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시고 한자 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창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한자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한자를 한자 목록 중에 한자 하나를 단어를 선택하시고 한자로만 표시할 건지 한글 한자 병행해서 표현할 것인지 판단하시고요. 저희들은 일단 한자로만 표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변환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커서가 깜빡깜빡 그리고 있다는 건 타이핑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데이터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되면 무슨 키? 엔터. 일단 저희들은 엔터. 자, 그 다음 추가로, 자,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데이터 아까 수정하는 방법이 아까 뭐가 있다고요? 셀에 있는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 대답 안 하셔도 좋으니까 머릿속으로 아마 중얼중얼 그리세요. F2, 또 더블 클릭, 또 수식 입력줄 이용한다.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F2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 이용해서 들어가시고 저는 더블 클릭 쓸게요. 그리고 방금 한자로 바꿨잖아요. 자,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한자로 표시되어 있는 단어를. 그리고 한자 키 누릅니다. 한글로 바꿔줍니다. 한글로도 바꿔주는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 단어 선택해서 한자 키 누르면 한글로 바꿔준다고. 뭐 표기하는 방법은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변환, 그리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린다. 작업이 완료되었다. 엔터. 그러면 나머지 일본, 중국 입력할 수 있겠네요. 알아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입력하시고 범위 설정, 한자 키를 누른다. 자,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밑에 요 일본 단어 선택하시고, 그리고 한글하고 한자 병행해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물론 한자씩 입력하면 안 돼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한글로 일본 입력하고 가로 입력하고 일본 한자로 바꾸고 가로 닫고 그거 틀린 거 아니라고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거 분명히 아시죠? 다르다와 틀리다는 거 다를 뿐이지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다만 회사에서 기다려줘요. 시간이 항상 한계돼. 어느 몇 시까지, 매월 며칠, 몇 시까지 일 마무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그럼 중국도 가능하겠네요. 어떻게 입력을 해야, 어떻게 입력하면 빠를 건지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가야 돼요. 단어 선택, 그리고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해당 한자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판단. 한글 한자 병행해서 표현하겠다. 그리고 변환. 그리고 엔터. 네. 11시부터 진행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